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삶의 스토리 7번째 키워드는 자아입니다. 6번째 키워드에서 나 사랑하기, 자아 존중감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의미하는 자아와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7번째 키워드로 자아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자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에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아와 유사한 키워드로 자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기는 학문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면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일상적인 영역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같은 의미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심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에 신체신, 몸신 해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의미하고 있고 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혹은 정신 혹은 영혼 등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뭘 의미하느냐?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좀 고차적으로 표현하면 유기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고차적인 키워드를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마음의 주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심리적인 속성이다 라고도 정의를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아가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질 때 일면은 성격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아가 곧바로 성격이다 라고는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자아의 일부적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격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아는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아 존중감, 자아 개념, 자아 정체감, 자아 수용, 자아 탄력성 되게 많은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종 세트는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 사랑하기에서 다뤘던 자아 존중감, 자존감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를 평가할 때는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인 평가적인 개념으로는 평가적인 용어로는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부지런하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게으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쓸모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의미의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일관성 있으면서 안정성 있게 가지고 있는 태도로 이는 평가할 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지런하고 빵과 쿠키를 잘 만들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버려졌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면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상황이든 배신의 상황이든 파산의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빵과 쿠키도 잘 만들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종과 관련되어 있는 자아 세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 자신에 대한 안정성 있는 태도,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높은 자아 존중감, 안정된 정체감 이 3종 세트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서 큰 개념으로
자존감도 들어가고 개념도 자아 개념도 들어가고 자아 수용도 들어가고 확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개념 중에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존중도 하고 확신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는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은 작은 의미의 관점도 있고 큰 의미의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거나 그것을 믿고 있는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업무가 되었든 특정 과제가 되었든 특정 프로젝트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거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정도의 기대치를 자아 효능감이라고 봅니다. 이런 높은 효능감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거를 크게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생리적인 반응들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이나 불안도 높아지고 일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 수준도 높게 인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업의 세계에서 가지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또 자아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지금 못하는 거지 계속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그것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익히게 충분히 주어진다면 나는 그 과제를, 그 업무를, 그 프로젝트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기대치. 이게 어쩌면은 직업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아 수용도 있습니다. 자아 수용은 제가 볼 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아 수용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체적인 특징이 되었든 인지적인 특징이 되었든 정서적인 특징이 되었든 장점이 있는 나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는 나도 있습니다. 나의 괜찮은 면도 있지만 나의 후지근한 면도 나는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시키지 않고 장점만 존중하고 단점은 아예 숨기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쁜 눈도 내 눈, 못생긴 코도 내 코야.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걸 자아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그림자는 한 세트입니다. 당연히 빛에서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자꾸 분리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단점도 자꾸 없애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못생기고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쁘게 보이려고 자꾸 포장을 더 과하게 한다든지 못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 더 뿜뿜한다든지 분명히 부족한 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못마땅한 것들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받아들일 때 부끄럽거나 좀 창피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걸 자아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는 키워드가 자아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정서라 아니면 문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문제적인 상황이 나를 강인하게 하거나 나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든지 위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적응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능력을 자아 탄력성 혹은 회복 탄력성, 복원성, 유연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나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 사라질 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잘 해결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심리적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의 전략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고 나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면하고 혹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자신감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I can do it, 나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감은 내가 실패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진짜 자신감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과정 중에서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실패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거는 그 시험 하나를 실패한 것이고 그 프로젝트 하나를 실패한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